지역에 3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해 부당징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한동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염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도 지난해에 비해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에도 어제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주 일부 지역에 3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려 태풍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2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경주시 외동읍.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변 주택이 침수됐고 물을 퍼낸 뒤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침수 당시 양수기를 가동하고 있었지만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로 다 퍼내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그냥 계속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돼버려요. 침수가 돼버려요. 계속 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 외동읍 지역에는 어제부터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됐습니다. 이번 비로 경주시 외동읍 등 외곽 지역의 주택 6채가 침수 피해를 입은 반면 시가지 등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호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주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시가지는 대부분 80mm가량인 반면 외동읍 273, 토암산 179 등 일부 지역은 짧은 시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온난 다습한 기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지성 호우가 하나의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아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태풍 못지않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수온과 냉수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포항에서 부산까지 연안 수온이 12도에서 15도로 수심 200~300m의 찬 바닷물이 해면으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발생해 냉수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은 23도 내외로 평년 수온을 되찾고 있지만 냉수대와 함께 곳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기존의 고수온 주의보는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냉수대로 인한 어류 폐사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 고수온으로 양식 어류가 약해져 있어 먹이 투여량을 조금씩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초 한동대가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징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급기야 지역 시민단체가 민변과 함께 한동대에 대해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순서는 이제 발언의 순서인데요.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동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대책위는 한동대 일부 교수 등이 징계 이후에도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 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매우 나쁜 의도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공개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한동대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이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두 3,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더 이상 교수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대책위는 한동대가 지금이라도 무기정학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법정에서 법적인 구제 그리고 법적인 제재 조치, 보호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열린 강의로 촉발된 이번 징계 사건은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동대는 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조기 개장과 연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해수욕장 피서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 피서객은 411만여 명으로 지난해 4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불빛축제 참가 인원을 제외하면 포항의 피서객 수는 18%인 4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영상회의실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요 관광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용역 결과 황남, 사정, 인왕동, 한옥마을 정비와 황리단길 차 없는 거리, 불국사 관광지구 정비, 걷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 전통시장 관광 자원화 등의 전략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최종 보고안과 자문위원 등의 의견 등을 참고로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울릉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관련 투자자가 2,6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이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확보한 계좌들만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현금으로 투자한 사례가 확인되면 피해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일그룹은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남부는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저녁에 비가 내린 가운데 포항에는 시간당 25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포항과 경주는 내일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2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28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는 낮 동안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